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카로운 분석으로 축구의 민낯을 파헤치는 김주석입니다. 오늘 그야말로 대륙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축구에 엄청난 초신성이 등장했다는 소식에 14억 대륙이 그야말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왕이동 선수입니다. 이 19살 공격수의 몸값이 기존 40만 유로에서 무려 4배 가까이 폭등하며 15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3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십시오. 이 무시무시한 수직 상승, 정말 대담하죠? 14억 인구가 이 어린 소년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그들은, 이 거대한 나라는 단 한 명의 선수에게 모든 것을 걸어야만 하는 이토록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 김준석과 함께 이 화려한 숫자 뒤에 감춰진 진짜 현실, 그 희망이라는 이름이 드리운 짙은 그림자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14억 대륙의 희망으로 떠오른 이 선수 과연 누굴까요? 프로필을 바로 만나보시죠. 바로 저장액 소속의 만 19살 공격수 왕위동입니다. 우선 소속팀에서의 활약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왕이동은 이번 시즌 중국 슈퍼리그 13경기에 출전해 무려 8골을 터뜨렸습니다. 아직 10대인 선수가 성인 프로 무대에서 경기당 0.6골이 넘는 이런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준다는 것, 야, 이거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긴 아직 이릅니다. 그의 경력은 연령별 대표팀에서 그야말로 활용 점정을 찍습니다. 겨우 만 16세의 나이였던 2023년 이미 U17 아시안컵에 월반해서 출전했고 조별리그 3경기에서 3골을 터뜨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23년 12월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무려 6살이나 많은 형들이 뛰는 U23 대표팀에 소집되어 경기를 뛰었습니다. 6살 월반. 이건 정말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후 2024년에는 U20 대표팀과 U23 아시안컵 대표팀에 연달아 월반하며 선발되는 그야말로 엘리트 코스의 정석을 밟았습니다. 이쯤 되면 그야말로 주머니 속의 송곳, 바로 낭중지추라는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그 빛나는 재능을 도저히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선수의 꿈인 국가대표팀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6월에 열린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바레인과의 최종전에서는 후반 막판에 극적인 결승골까지 터뜨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리그에서의 맹활약, 연령별 대표팀에서의 초구속 올반, 그리고 A매치 결승골까지 이보다 더 완벽한 이력서가 있을까요? 중국 축구가 수많은 투자와 노력 끝에 마침내 찾아낸 보석, 그야말로 진기한 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시면 정말 완벽한 선수의 등장처럼 보입니다. 흠잡을 데 없는 이력서, 눈부신 기록들, 저 역시도 방금 전까지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저는 스포츠 분석가로서 바로 이 지점에서 이 화려한 이력서의 뒷면을 봐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가 이 쇼의 진짜 시작입니다. 우선 기사에서는 왕이동을 포함한 이 세대를 황금세대라고 칭합니다. 황금세대요? 여러분, 진정한 황금세대가 무엇입니까? 박지성, 이영표, 설기현, 안정환이 함께 그라운드를 누비던 2002년의 우리 대표팀처럼 온갖 포지션에서 재능 있는 선수들이 샘솟듯 터져나와 한두 명의 스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팀으로서 상대를 압도하는 세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황금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황금세대라면서 왜 언론과 팬들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단 한 명, 왕이동에게만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정말 황금세대라면 왜 왕이동 외의 다른 선수들의 이름은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까?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아까 제가 만화 같은 이야기라고 칭찬 아닌 칭찬을 했던 6살 월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9살 선수가 23세 이하 대표팀에서 뛰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과연 왕이동 개인의 천재성만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20세, 21세, 22세, 23세에 이르는 연령대에 왕이동을 대체할 혹은 그와 경쟁할 만한 선수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그 처참한 현실을 스스로 폭로하는 자백에 가깝습니다. 한 명의 천재를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시스템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셈입니다. 황금 세대라는 말은 그저 이 참담한 현실을 가리기 위한 허울 좋은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자, 황금 세대의 허상은 이쯤 하고 이제 그의 경력에 정점을 찍었다는 그 결승골의 실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왕이동은 바레인전에서 극적인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좋습니다. 박수 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골 대체 무엇을 위한 골이었습니까?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짓는 골이었나요? 아니죠. 아시안컵 우승을 안겨주는 골이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기사는 명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읽어드리겠습니다. 꼴찌 탈출을 이끌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꼴찌 탈출을 이끌었다. 맙소사 세상에 14억 인구의 나라가 세계경제대국이라는 나라의 축구가 고작 꼴찌면 하기에 성공했다고 온 나라가 열광하고 한 선수를 영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월드컵 우승도 대륙컵 재패도 아닌 그저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피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렇게까지 기뻐해야 하는 현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이 결승골 소동은 중국 축구의 현재 심리 상태, 그들의 기대치가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인 지표입니다. 이것은 희망의 증거가 아니라 처절한 절망의 반증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현실을 더욱 명확하게, 더욱 뼈저리게 느끼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비교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기사에서 바로 그 비교 대상을 아주 친절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랑, 대한민국의 미래, 강원에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의 보물, 바로 양민혁 선수입니다. 우선 가장 객관적인 지표인 몸값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중국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왕위동의 가치는 150만 유로. 그렇다면 우리의 양민혁 선수는 얼마입니까? 무려 350만 유로, 2배가 훌쩍 넘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차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돈 이야기가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격차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클래스의 차이는 바로 목적지에 있습니다. 왕이동 선수는 자국리그에서 왕행세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그의 무대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양민혁은 어디로 갑니까? 전 세계 모든 축구 선수들의 꿈의 무대, 세계에서 가장 혹독하고 가장 치열하다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그것도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있는 바로 그 팀, 토트넘 호스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왕이동은 무너져가는 자국 축구를 홀로 짊어지고 어떻게든 구원해야 하는 구원자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실패한 시스템이 벼랑 끝에서 만들어낸 외롭고 위태로운 희망입니다. 하지만 양민혁은 다릅니다. 그는 무언가를 구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시스템이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결과물이며 저 위대한 박지성으로부터 시작되어 손흥민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해외파의 위대한 계보를 잇는 영광의 후계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차이가 바로 본질입니다. 한쪽은 구원의 부담감, 다른 한쪽은 계승의 영광, 하늘과 땅 차이.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두 나라 축구의 부인할 수 없는 현주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진짜 적은 누구일까요? 저는 단언컨대 이 19살의 청년 왕이동 선수의 잘못은 절대 아니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그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재능을 필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어쩌면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가장 큰 피해자일지도 모릅니다. 중국 축구가 싸워야 할 진짜 상대는 경기장 안에 있는 다른 팀이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적은 바로 그들 내부에 아주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거대한 구조적 문제라는 이름의 괴물입니다. 첫째, 재능이 마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길러내야 할 유소년 육성 시스템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한 명의 스타가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믿는 아주 비효율적인 기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둘째, 이러한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를 덮고 대중의 눈을 가리기 위해 섣불리 종이 영웅을 만들어내고 그럴듯한 이야기로 포장하는 언론입니다. 그들은 희망을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모든 것을 짓누르는 14억 인구의 비이성적인 기대감과 그로 인한 엄청난 압박감입니다. 이 압박감은 어린 선수의 어깨 위에서 희망이 아닌 감당할 수 없는 바위가 되어버립니다. 내 시스템의 실패, 언론의 과장, 대중의 압박, 이 세 가지가 바로 왕위동이라는 어린 선수의 어깨를 짓누르고 중국 축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진짜 적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추고 최종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초신성 왕이동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결코 강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처절할 정도의 절박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작 꼴찌를 면했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환호해야 할 만큼 절박하고 섣불리 황금세대라는 이름을 붙여야 할 만큼 절박하며 그 모든 무게를 19살 소년의 어깨에 전부 지워야만 할 만큼 절박한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150만 유로라는 몸값, 그 숫자는 결코 중국 축구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 숫자는 왕이동이라는 단 한 명의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선수들과 시스템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슬픈 조명일 뿐입니다. 어둡고 텅 빈 당 안에서 간신히 타오르는 촛불 하나, 그것이 바로 지금 왕이동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 희미하고 위태로운 촛불을 가리키며 온 세상에 저것이 바로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슬픈 자기기만입니까? 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왕이동이라는 선수 개인의 재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장제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부석가의 눈으로 우리는 그 화려함 뒤에 가려진 본질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그를 둘러싼 이 모든 분홍빛 이야기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나라의 축구 문화가 만들어낸 전형적인 증상에 불과합니다. 지배의 역사가 아닌 갈망의 이야기, 바로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시선으로 바라본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날카로운 분석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왕이동 선수가 짊어지니 엄청난 부담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과연 추락하고 있는 시스템의 명백한 신호일까요? 여러분의 분석 또한 저희의 분석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앞으로의 놓치지 않기 위한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김준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